안녕하세요. 오늘은 텔러라는 드론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개봉기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. 꼭 가드가 설치된 상태에서 날려야 합니다. 프로펠러 가장자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가드 없이 날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. 혹시 예민하신 분들은 잠깐 눈을 감고 계셔도 좋습니다. 슬라이드 넘길게요. 지금 사진 속의 주인공이 얼굴을 다쳤는데요. 원인이 무엇일까요? 바로 드론입니다.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드론은 소형 드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하게 다치진 않아요. 하지만 수업의 대상자가 어린 학생들이고 혹시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이제 눈 뜨셔도 돼요. 프로펠러가 고장나서 교체할 때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. 프로펠러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블레이드의 형상이 조금씩 다릅니다. 일반인을 위해서 텔로의 경우 표시를 해놨습니다. 현 PPT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강조해 놓은 표시입니다. 표시된 프로펠러는 표시된 프로펠러로 교체하고 표시 안 되어 있는 프로펠러는 표시가 안 된 프로펠러로 교체해야 합니다. 다르게 교체할 경우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. 프로펠러를 분리할 때도 손의 힘으로 억지로 빼면 위험합니다. 프로펠러가 미세하게 휘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분리 도구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주셔야 합니다. 세 번째입니다. 텔로는 텔로마다 고유의 와이파이 번호가 있습니다. 그 번호를 텔로에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여러 대 사용할 경우 중요합니다. 페어링할 때 엉뚱한 텔로와 연결되어 예기치 못한 작동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저도 솔선수범하는 입장에서 붙여놓았습니다. 네 번째, 높은 고도까지 날리지 않기입니다. 법적으로는 150m 이상은 날리면 안 되는데 우리 드론은 그 정도 성능은 물론 아닙니다. 매뉴얼상으로 최대 높이는 10m예요. 특히 드론이 천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. 높이 날리지 않는 게 중요한 이유는 높은 곳에서 날리다가 갑작스런 기체 이상으로 떨어질 경우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드론이 더 크게 망가지거나 사람이 더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다섯 번째, 실내에서만 날려주세요. 텔로는 87g의 아주 가벼운 취미용 드론입니다. 야외에서 특히 바람 부는 날 날리게 되면 바람의 영향으로 제어가 어렵습니다.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괜찮지만 특히 바람이 부는 날은 실외 비행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섯 번째, 조이스틱을 세밀히 움직이도록 교육해주세요. 저학년일수록 드론을 조작할 때 조이스틱을 너무 많이 움직여 드론이 위험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천천히 움직이도록 해주세요. 일곱 번째, 수업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. 기본적으로 모든 드론은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합니다. 실내의 경우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. CPD 수업이 아닌 프리스쿨이나 주니어 단계를 나가는 학생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혹은 드론 조작의 실수나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가급적 별도의 장소에서 수업하는 게 좋습니다. 또한 센터의 형광등이나 인테리어 장식품과 드론이 부딪힐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방해 요소가 덜한 곳으로 수업 장소를 선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덟 번째, 비행 전 드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드론의 배터리가 혹시 부풀어 오르진 않았는지, 충전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미리 프로펠러를 돌려봐서 헐겁지는 않은지, 이물질이 껴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. 특히 제 경험에 의하면 프로펠러와 모터 사이에 먼지나 머리카락이 들어간 경우 드론이 제대로 날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때는 프로펠러를 분리해서 먼지나 머리카락을 제거한 후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. 여기까지 텔로 드론으로 수업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Coding and play.